세계에는 정말 많은 요괴들의 신화와 전설이 구담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강시, 구울, 엘프, 고스트 등에 못지않게 강한 요괴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한국에 살고 있는 전통 요괴 탑5. 5위, 거북이. 거북이는 위입술이 하늘에 닿고 아래입술이 땅에 닿을 만큼 커다란 요괴입니다. 비범한 인물을 만나면 청이동자로 변신하여 그를 보조하고 수호하는 존재로 변한다고 합니다. 거북이의 설화로는 조선 전기시대의 문인이자 영의정까지 오른 신숙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숙주와 친구들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새벽녘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큰 입을 벌리고 서 있는 거북이와 만나게 되는데 친구들은 괴물의 입을 보고 놀라 도망가기 바빴지만 신숙주는 무서워하지 않고 곧바로 거북이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신숙주의 대담함과 크게 될 인물임을 알아본 거북이는 청이동자로 변신해서 신숙주에게 절을 하며 모시고 보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식사할 땐 밥과 국이 줄지 않고 집안일은 물론 나란 일도 청이동자가 다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로운 요괴 아닐까요? 4위, 불가사리. 불가사리의 이름은 불가, 살이라고도 하는데 죽일 수 없다는 뜻으로 혹은 불, 가살이라고 불로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만화에서도 나올 만큼 예로부터 한반도에서 널리 알려진 요괴입니다. 불가사리는 구전 전설과 동화에 등장하는 괴물로서 생김새는 곰의 몸, 무소의 눈, 코끼리의 코, 소의 꼬리, 범의 다리를 가졌습니다. 불가사리는 무쇠나 강철 같은 단단한 금속을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설철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사실은 굴이나 대나무 등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먹는다고 하네요. 불가사리는 먹은 만큼 성장하는데요. 특히 강철 같은 금속으로 신체를 구성합니다. 그리하여 털은 바늘 같고 피부는 철갑에 준하는 강도를 가져 화살이나 칼, 창 등의 날붙이에 전혀 상처를 입지 않고 오히려 날붙이들이 무뎌진다고 하네요. 불가사리의 성격은 온순하고 순박하지만 힘이 아주 강해서 성벽을 두부 으깨듯이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괴물이 음기를 가진 데 반해서 불가사리는 강한 양기를 가져 악몽이나 사기를 내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사의 용도로 처마에 도깨비 대신 새겨 넣기도 하고 나무 조각에 그 형상을 새겨 부적 대용으로 쓰기도 한다네요. 3위, 어둑선이. 어둑신이 또는 어둑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둠을 상징하고 어둡지 않으면 힘을 전혀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생김새는 어린아이와 비슷한 생김새로 사람의 공포를 먹어 덩치를 불려 사람을 해친다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어린아이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서 쳐다본다면 자연스레 공포심이 생기는데 그 공포를 양분 삼아 덩치를 키워 결국에는 집채만해진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눈을 의심할 정도로 크기가 커진 것을 두고 어둑선이가 커가듯 한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어둑신이를 몰아내는 방법은 일단 정신을 가다듬고 어둑신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둑신이는 몸집을 키우는 것을 멈추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선을 내려 어둑신이를 일부러 낮추어 보면 어둑신이는 점점 작아져 원래 크기로 돌아가게 되고 마지막엔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는 상대가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이 나서 몸집을 불리다가도 상대가 자신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보면 기가 죽어버리고 자신이 겁에 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2위, 귀수산. 귀수산의 생김새는 거북이 머리 같은 산이며 수백 미터를 훌쩍 넘는 엄청난 크기이고 바다에서 사는데 그 때문에 섬이나 암초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화로는 신문왕 2년에 동해에 거대한 산 하나가 나타났는데 모양이 마치 거북의 머리처럼 생겼고 산 위에는 한 개의 대나무가 있어 낮에는 둘이었다가 밤에는 합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동해로 나가 섬으로 사자를 보내니 어디선가 나타난 용의 도움으로 산에 있던 대나무를 얻었다고 합니다. 용은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온 세상이 태평해질 것이라 하였고 대나무를 얻고 다시 지상에 도착한 사자가 돌아보니 용과 산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왕이 대궐로 돌아오자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반파식적이라 하고 월성 천존고에 간직해 두었는데 이 피리를 불면 젖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 맞으면 날이 개며 바람이 먹고 물결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또한 용은 검은색 옥대를 사자에게 주었는데 옥대 한쪽을 떼어내 시냇물에 던지니 곧바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고 시냇물이 있던 곳은 곧 거대한 웅덩이로 변했고 사람들은 그곳을 용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위, 강철이. 용의 한 종류로 기록되어 있고 지나는 곳마다 바람과 우박이 몰아쳐
곡물과 과일이 남지 않은 무자비함 때문에 강철이라고 합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승이 유행한 특이한 요괴입니다. 맹렬한 열기로 자연을 모두 말려버린다고 해서 화속성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우박을 동반한 폭풍을 일으킨다거나 폭우로 농사를 망친다는 전승도 함께 있습니다. 속담으로는 강철이 간대는 가을도 봄이라는 속담도 남아 있습니다. 풍성한 가을의 결실도 강철이가 휩쓸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봄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으로 비유되며 참선을 통해 욕심을 제어해야 한다고 전한다고 합니다. 합천군에서는 매년 봄틀에 나가서 농사를 망치는 강철이를 쫓아내는 행사를 벌였다고 하며, 밀양에 있는 석굴사에는 상좌를 질투한 주지가 도수를 부려 상좌를 강철이로 변하게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한 학산한원에서는 계룡산과 철원에서 강철이가 목격되었는데, 철원에서는 우박을 뿌렸다고 합니다. 1957년 양산군에 홍수가 났는데 강철이 나타나 홍수를 자유자재로 증감시켰다는 소문이 돌고, 강철이 실제로 2마리나 나타나 사람들이 구경했다는 동아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에는 강철의 움직임에 따라 수면이 5m가량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을 땐 더 기묘하고 신묘한 이야기 준비해 놓을게요. 또 놀러와 주세요.